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은 주로 불안, 두려움과 함께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조금 밀쳤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되나요? 초범인데 벌금 정도 나오겠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의뢰인들의 생각과 달리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행과는 구조 자체가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응할 때 유념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을 폭행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과도한 제지나 근거 없는 개입이었다면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제가 밀긴 했습니다 라고 먼저 진술해버리면 그 순간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라지고 전체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초기 진술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현장 상황, 경찰 진술, 바디캠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미 증거 구조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김에 화가 나서 밀었다는 진술과 제지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처벌받는데 괜히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는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경찰은 개인 피해자와 달리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나 사과 방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 초범이면 괜찮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초범이라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적어도 자신의 혐의를 전문가와 상의해본 이후 대응법을 정해야만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직무집행의 적법성, 초기 진술의 방향,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